컬처팝은요, 오늘은 인간의 동물 학대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컬처팝을 하는데요. 자, 지금 AI가 유행을 해서 전국의 닭을 40%를 죽이고 지금 계란이 이렇게 찾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자, 이렇게 닭과 오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부분에서요. 닭과 오리가, 특히 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공장식 축산으로 700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렇게 죽은 동물들에 대해서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동물을 육식을 하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AI가 왜 발생하는가? 그것은 손쉽게 값싸게 고기를 먹기 위한 인간의 욕망 때문에 AI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주를 빼놓고 전국에서 AI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섬뜩한 부분은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예방조치라는, 선제적 예방조치라는 미명하에 흙구덩이에 그냥 파묻는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도 돼지를 갖다가, 살아있는 돼지를 흙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그냥 살처분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있었죠. 아직 감염도 되지 않았는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죽인다. 안 그러면 추정보균자다. 이런 명목으로 그냥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를 죽여버리는 이런 것들이 옳은가? 지금 우리가 40일 됐습니다. AI가 발생한 지요. 흙구덩이에 파묻은 닭이 3천만 마리입니다. AI는 추워지면 더 강해져서 앞으로 5천만 마리를 살처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인류보다도 더 먼저 지구상에 존재했던 것이 새인데요. 모든 철새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상이 없습니다. AI가 조류 인플루엔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독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공존을 해왔는데 왜 이런 어떤 조류 독감이 닭과 오리한테 옮겨지면서 이렇게 죽어가는가? 이것은요, 사람들이 닭과 오리를 손쉽게 싼 비용으로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오리나 닭 같은 이런 무리들은 바이러스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 독감의 발단은 이런 새의 내장에 있던 아주 약한 바이러스인데요. 야생 조류는 저항성이 야생 상태에서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걸 면역이 강한데 이 집에서 키우는 가금류는 이렇게 면역이 약해서 약한 바이러스가 전염돼도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케이지 하나에 수십 마리를 넣어서 키우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걸리면 쫙 순서대로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닭을 키우는 농장에 이런 새들에게서 감염이 되고 그래서 또 변이를 거쳐서 다른 새들에게 나중에는 사람에게까지도 번지고 있는데요. 중국에 몇 년 전에 AI가 번졌을 때 사람도 AI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조류와 사람 사이에는 바이러스의 모양이 달라서 절대로 서로 감염할 수 없다라는 원칙도 깨졌습니다. 97년에 홍콩에서 처음으로 18명이 AI에 감염되어서 6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류에게만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H5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이 되었고 나중에는 H9, H7 등
이런 타입의 조류 독감도 사람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완치약이 없어서 인간에게 지금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 중 하나가 A형 독감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조류 독감을 유발하는 A형 바이러스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류 독감은 내성이 전혀 없는 인간에게는 치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세계보건기구는 조류 독감 A형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면 돌연 변이를 일으킨 변종 바이러스가 인간끼리 전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주일 내에 1억 명 이상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의 칼럼에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닭을 집단 사육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동물행복권이니 동물보호법을 주장하는 것은 배부른 일이다. 닭을 값싸게 먹으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경쟁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한 전문가의 칼럼을 보고요. 참, 이 사람 이거 닭 업자들한테서 돈 받았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자면요. 한국의 닭은요. 지금 대부분이 결하 사업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닭을 키우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큰 하림 같은 닭 업체들이요. 닭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병아리를 주고 사료를 갖다 주고 그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그 사료를 닭에게 맡기고 또 약도 놓고 주사도 놓고 해서 한마디로 주사도 안 놓겠죠. 그냥 이 약을 뿌리겠죠. 항생제를. 그래서 키워서 주면 한 마리당 몇백 원씩 인건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몇백 원 곱하기 만 마리 이렇게 해야 몇만 마리 해야 그것이 그 사람의 인건비, 노동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닭 사육 농가는 전부 일당을 받는 어떤 노동자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닭 사육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옛날처럼 닭을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도 오리, 닭 같은 이런 부분은 이 CO2 가스 등으로 고통 없이 안락화시킨 다음에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요. 닭이나 오리를 살아있는 채로 그냥 몰아가지고 구덩이에 넣어서 흙을 덮어버립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안락사를 한 다음에 매장을 하지 한국처럼 생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몇 년 전에 이런 돼지 바이러스하고 관련해 가지고 살아있는 돼지들을 이렇게 통으로 그냥 흙을 덮어서 매장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때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 생매장에 참여했던 수의사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갈 것이냐. 저는 한국인의 심성이요 매우 잔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한 번도 인간다운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불편하고 돈이 들더라도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하등동물, 동물에 대해서 최소한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에 죽이게 되더라도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요. 유럽의 도살장 한번 가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전기 충격을 가하는데 하도 도살장이 깨끗하고 음악도 흐르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동물도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기절을 했다가 도살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뭐 이렇게 항상 계란이나 닭을 먹게 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사육되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걸 먹을 말들이 맛이 나겠는가. 저도 가끔씩 가다가요. 삼계탕을 먹거나 계란 요리를 먹다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농림부 출신 아닙니까? 좀 알지요. 가끔씩은 먹다가 못 먹어버립니다. 완전 밀폐된 구조로 알을 많이 놓게 하기 위해서 100% 인공 조명을 환한 불빛을요. 하루 종일 켜놓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재웁니다. 그래서 수천 수만 마리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서 배설하는 배설물과 사료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암모니아 가스로 눈이 아프고 악취로 인해서 거기 닭장 키우는 데 들어가서 잠시만 있어도 머리가 다 터질랍니다. 이렇게 처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요.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한 동물도 아마 사람도 그리 하면 금방 죽어버릴 겁니다. 대사 기능이 악화돼서 면역성이 없어지죠. 아예 몸이 무면역 상태에서 밖에서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기면 다 죽어가는 겁니다.
자, 병에 걸려 있을 때 감염은 치명적인데요. 아마 우리 닭장에서 키우는 닭들 대부분이 이런저런 병에 걸려 있을 거고, 또 병에 걸리지 말라고 항생제를 듬뿍 뿌리는데 그 항생제에 내성이 이미 생겨가지고 항생제가 역할을 못하는데, 그 항생제의 사료를 먹은 닭을 우리는 또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닭들이 2천, 3천 마리의 닭이 이렇게 갇혀갖고 지내는 이런 공장식 축사에서 어떤 데는 20만 마리, 30만 마리도 키우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냥 순식간에 싹 번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인류의 이런 재앙을 초래하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병을 발생시키는 온상은 더럽고 배설물로 가득하고 오염되어서, 한마디로 닭 공장이라고 부르는, 닭이 움직일 발 틈도 하나 없는 그 닭 케이지 속에 갇혀있는 축사인 겁니다. 그래서 높은 병원성 조류 독감이, 이런 악성 변종이 공장식 축사에서는 항상 언제든지 더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수많은 이런 닭들이, 오리들이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고 산채로 묻혀지고 쓰레기 봉투에서 그냥 넣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흥부에 던져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없습니다. 뭐 동물보호단체 몇몇이 이 선제적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말라고 피켓 들고 시위를 좀 하는데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우리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1년에 닭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닭을 이런저런 형태로 먹을 겁니다. 안주로, 식사로, 삼계탕으로. 그러면서요, 육류 소비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런 닭과 오리와 관련된 변종 바이러스는 점점 더 축산식 공장이 강화될수록 늘어갈 겁니다. 제가 옛날 농림부 있을 때만 해도요, 닭을 놓아 기르는 데가 많았습니다. 적어도 이 새 종류인 닭이 흙바닥에서 그래도 나무 위에라도 좀 올라가면요, 고기도 훨씬 맛있고 계란도 좋고요, 몸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농가들 대부분이 다 망해버리고 대규모 닭 회사들이 전부 계열식, 그러니까 이 닭 축사들을 농민들에게 그 축사 노동자로 전락시키면서 아주 열악한 임금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닭을 키우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닭을 키우는 농민들이 그 닭의 주인들도 사실상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닭과 오리, 또 뭐 돼지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EU에서 공통농업법안을 만들면서 닭 한 마리에는 얼마, 소 한 마리에는 얼마, 돼지 한 마리에는 얼마의 공간이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라고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영국에는 뭡니까? 광우병이 막 이렇게 유행하다가 요즘 그런 것들이 유럽에서는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요, 부득이 동물을 육식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육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먹기 위해서 키운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동물에게도 이렇게 삶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요. 인간은 동물을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빵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정유년이 닭의 해잖아요. 닭의 해에 우리가 닭 살인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AI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한테 우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란이 부족이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치킨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는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닭을 이런 식으로, 오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죽여가는 일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래서 이런 집단 밀식 사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아예 그냥 주요 신문들이요, 밀식 사육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더 비싼 돈을 지불할 수 있냐,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거의 아프리카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닭값이 조금 올라도요, 계란값이 조금 올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요, 더 큰 손실입니다. 이번에 이 죽은 닭들요, 정부에서 보상을 안 해주는 줄 압니까?
몇 프로까지 다 보상을 해줘요. 농장이 살처분을 하면요. 그러면 그 국가 예산에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맨날 반복되는 해마다 죽이고 살처분하고 구덩이 파고 그 비용도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죽은 닭을 머릿수를 따져가 또 보상을 해줍니다. 왜 이 짓을 합니까? 처음부터 이러지 않도록 괜찮은 환경에서 키우도록 보상을 해주는 게 낫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방문했던 홍콩 남성이 조류 독감으로 죽었다고 어제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AI 인체 감염 의심 신고가 30건이 들어왔는데요. 29건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한 건은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AI가 사람에게 감염되면 치사율이 62%에 이른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죽은 AI로 죽은 닭의 숫자가 얼마냐? 지금까지 3천만 마리가 죽었다는데요. 황교안 총리가 일주일 안에 이렇게 AI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어젠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군사작전처럼 닭 다 죽여버리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예요. 우리가 닭을 숫자를 2마리 먹을 걸 1마리 먹더라도 닭을 닭같이 좀 키우고 그리고 조금 비싸더라도요. 그래서 몸에도 좋고 건강하고 맛있는 닭을 먹게 그리고 닭들을 죽일 때도 키울 때도 그래도 최소한 살아있는 동물로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AI 감염 의심 고양이가 발생했다고요. 지금 기사가 떴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냐? 경기도 포천에서 고양이 2마리가 AI에 감염된 걸로 지금 나와서 포유류로는 3년 만이라서 이렇게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포천 가정집에서 키우던 수컷 고양이 1마리와 길고양이 1마리가 폐사로 발견돼서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AI 바이러스 유형 가운데 H5가 발견됐고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길고양이들이 이 집에 지금 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왔는데 이 폐사된 고양이하고 그 동료 고양이들이 다 이렇게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AI균이 이제 고양이한테 감염되고 그리고 사람이 또 30명이 조사를 받고 있고 만약에 이게 본격적으로 작년에 메르스처럼 사람한테 번져간다면 이건 거의 수습불능의 사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고양이들은 이렇게 AI에 걸려서 죽은 닭이나 오리나 철새나 이런 걸 먹고 또 이렇게 감염됐을 수도 있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동물 사랑해야 되는데요. 정유라가 키우던 개 15마리, 고양이 5마리를 무슨 지가 브리드를 하겠다고 아주 귀한 종자의 개들을 이런 것들을 고양이들을 한 마리에 수백만 원짜리를 키우다가 이번에 도망을 갈 때 이웃에다가 너가 좀 이거 키워볼래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 버리고 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참 우리 동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동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우리가 그들을 우리 필요 때문에 먹기 위해서 키우더라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사람으로서 양심은 가지고 대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이번 AI 사태를 바라보면서요 좀 느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키우면요 언젠가는 AI 바이러스가 좀비 바이러스처럼 사람들한테 다 퍼져버릴 것이고요. 결국은 닭을 한 번씩 번질 때마다 다 죽게 만들고 그걸 다 배상을 해주고 이런 미친 짓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닭을 키우려면 일정한 환경 기준을 정부가 좀 대줄 거니까 너희들도 이런 환경에서 닭이 흙을 밟고 커야 된다. 요즘 빈 땅 얼마나 많습니까? 흙을 밟지 않고 닭을 키우는 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케이지 안에 넣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흙 한번 밟지 못하는 이 닭 사육농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사람이라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2017년 정유년 1월 1일입니다. 올해 한 해는 그래도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힘차게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